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문득 뒤를 돌아보면 아련한 젊은 날의 추억들이 손짓합니다. 길가에서 제잘되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활기 넘치던 그 시절의 내가 떠오르곤 하지요. 에너지 넘치고 지금보다 더 빛나던 그때. 그 자체로 충만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어찌 좋은 기억만 있었을까요? 때로는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들도 있었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월 앞에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지요.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더욱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깊어진 삶의 통찰입니다. 그러니 세월의 흔적을 노하라 여기며 스스로를 불행하다 단정 짓는 것은 남은 날들의 축복에 저주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하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전이든 혹은 그 이후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나이 들미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깊어지는 지혜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바로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 덕분이었지요. 이렇게 세월이 가져다주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보내기로 마음먹느냐에 따라 속이 꽉 찬 탐스러운 열매처럼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성공적으로 장식하고 남은 노년을 진정으로 잘 살아가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라는 조언을 합니다. 흔히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노년에는 나 자신에게도 선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소중히 돌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선물에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선물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기쁨을 발견하고 이것이 잔잔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선물은 달콤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과 책임감에 치여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시간들. 이제 잠시 멈춰서서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해보세요. 이는 휴식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을 넘어 주변과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 중 하나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은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선물은 꼭 값비싼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삶 자체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러한 나눔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나아가 이러한 나눔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자산가나 성공한 사람들이 꾸준히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나이 들수록 베푸는 삶,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삶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덧 자녀들은 훌쩍 자라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갑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도 이제는 서로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일이 많아졌지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순간을 기록하며 추억을 되새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풍경 사진을 찍으려다 실수로 전면 카메라로 전환되어 무방비 상태의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은 없으신가요? 82살의 김복자 할머니는 우연히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에 스스로 놀라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억지로 힘주어 웃으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얼굴에 힘을 빼고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자연스러운 미소부터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품격을 높여 기티 나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스하게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미처 발휘하지 못했던 세월이 가져다준 특별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 이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머물고 다채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타고난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노년의 지혜와 경험에서 풍겨나오는 미소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더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긴장을 풀고 사소한 실수 정도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만난 작은 에피소드로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그런 너그러운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타인을 용서하고 나아가 나 자신도 용서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을 키워야 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를 용서하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다독여주는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멋진 노년의 신사, 숙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으며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어진 노년 앞에서 행복한 삶을 선택할지 불행한 삶을 선택할지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 보여도 마음속은 지옥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긴 인생이라면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가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쌓고 모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의 의미의 가치를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가는 것을 느끼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계에 집착하다 보면 겉으로만 유지되는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둘러싸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관계는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더 큰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있어도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허전함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독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소모되며 관계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고 여럿이 함께해도 괜찮다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 나만의 가치관이 더욱 뚜렷해지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겨나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생각의 중심이 잡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한 노년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내적인 안정과 깊이 있는 자아 성찰의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지한 관계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행복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50대가 넘어서면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60대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70대는 꾸준히 쌓아온 건강 습관의 결실을 볼 때입니다. 그래야 80세가 넘어서도 아프지 않고 후회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40대, 50대에는 대사증후군 예방이 건강관리의 주요 목표였다면 60대, 70대를 기점으로는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더 심각한 질병들이 찾아올 위험이 커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3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시절에는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입맛이 떨어져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심지어 71세 어르신이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지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잘 챙겨 먹는 것과 함께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미리 쌓아두지 않으면 70대, 80대에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자신도 힘들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90세가 되어서도 내 2발로 걷고 원하는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60세, 70세, 80세에 들어서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에 집중하기보다 근육을 키우고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 근육은 괜찮을까?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만약 손가락이 닿지 않거나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면 근육량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손가락이 쉽게 맞닿거나 겹쳐질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근육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하체 근육 강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근육 부족은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탄탄한 하체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이 60대가 넘어서면 자녀와의 건강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질적,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까지 포함합니다. 자녀를 온전히 독립시켜야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자녀 때문에 노부모가 죽는 3가지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예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돈을 주면 시달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내주면 굶어 죽는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일찍부터 분명히 하고 자녀가 부모의 돈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며 함께 사는 것은 훗날 부모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었을 때 자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안쓰러워도 해준 만큼 받으려는 기대를 처음부터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서운함이나 기대의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내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을 잃고 자녀와의 관계마저 틀어져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68세 신사부는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 혹은 결혼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시한을 정해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돈을 자신의 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지요. 혹시 나중에 자녀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목돈을 한 번에 주어 함께 빈곤에 허덕이기보다 매달 나오는 연금의 일부를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이것은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특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60대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괜스레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친구의 30억짜리 집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처지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했는데 이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에 빠지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만 쌓여가지요. 더 위험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준비 없이 은퇴 후 사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전은 의미가 있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모년의 행복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 체력, 가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도전하는 것이 현명한 노년을 보내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무조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의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훌륭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사회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스스로의 행복을 망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나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노년은 그동안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고 새로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는 웃어넘기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키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평가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연의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앞날에는 분명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